네. 지금 보이드님께서 놈과 함께했는데 네. 놈이 아니라 놈할 때 놈이 아니고 Remember of Majesty 롬입니다. 네, R-O-M. 아, 제가 광고인 줄 모르고 예, 연락했습니다. 아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제스티 한분 모시겠습니다.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근영입니다. 진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으시구나. 죄송해요. 이거 에어컨 때문에 그렇잖아 위에. 예, 금요일 약간 뭐 그런 증세가 있었는데, 예. 근데 뭐 목소리가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간 섹시해요. 좀 가라앉으니까. 예. 멋있어요. 이정재 같아요. 아니 이정도는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안 좋은 거라니까. 그럼 어떻게? 매기는 거잖아요. 나 이런 좀 거는. 도와줘. 이정재가 저보다는 더 이정재보다 더 스타예요. 우리 박근영 부장님이.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뭐 감사합니다. 네. 뭐 이제 목소리가 조금 그러니까 오늘은 속도가 조금 느릴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 좀 약간 허스키해지니까 네. 또 임재범 씨의 사랑이라는 노래가 또 노래 딱 떠오르네요. 예. 임재범 씨 너를 위해. 뭐 사랑이라는 노래를 되게 제가 좋아하거든요. 아. 너를 위해는 너무 많이 부르잖아요. 사랑. 그 노래 아시네요. 알죠. 네. 그러니까 노래방도 순서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목소리 괜찮을 때는 이제 성시경으로 딱 풀고 약간 이제 뒤에 목이 쉬기 시작하면 이제 넘어가잖아요. 단짠단짠이군요. 그렇죠. 이렇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노래방 모시고 가야겠네요. 저희 PC방 한번 가서 롬 하고 그 다음에 노래방 가서 성시경, 임재범 듣고. 할 게 너무 많아. 할 게 너무 많아요. 네. 제 뒤로는 롬이 딱 정확하게 보이네요. 롬. 화면에? 같이 PC방 노래방 할 게 많습니다. 가기 전에 우리가 사실 뭐 예전에 노래를 한번 부른 적이 있긴 있었어요. 이 3프로에서. 네. 그때 이제 성시경의 너는 나의 봄이다 노래를 네. 불렀는데 그때 좀 화제가 됐었죠. 부장님 부르셨다고요? 예. 불렀어요. 그 이제 아마 여기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한번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뭐 목이 좀 쉬다 보니까 네. 오늘 이제 약간 앞쪽에 제가 이제 약간 양해를 구하고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WYP님께서 좀 덜 아프신 듯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다행입니다. 호재예요, 호재. 이렇게 농담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보니까 좀 덜 아프신 것 같아서 그러면 힘차게 또 시장 동향부터 짚으면서 한번 시황 가보죠. 네, 코스피는 6포인트 수준 상승 출발을 보였는데요. 뭐 장 초반에는 반도체와 일부 소부장 그리고 정유화학, 자동차와 부품 타이어, 그다음에 제약과 헬스케어, 은행 보험 그리고 지주사 등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이 GTP 스토어 오픈 앞두고 AI 관련주가 역시 오늘도 강세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한번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도 좀 이어졌고요. 웹툰과 초전도체, 보안과 의료 AI 그리고 창투사와 자율주행 등 테마가 강세였습니다. 주춤하던 시장은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삼성 SDS 등 IT 기업들이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재차 상승하기도 했는데 다만 2차전지 양극재가 하락하면서 코스닥은 오전에 코스피 대비 상대적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11시를 지나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세 강화로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또 약세 전환했는데 중국과 홍콩 증시가 급락 출발한 영향을 좀 일부 받았다 볼 수 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 등 소프트웨어 업종 내에서 인터넷주에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상승세 보이는 게 특징이었고요. 갤럭시 S24 언팩을 앞두고 AI 관련된 테마주가 역시 주도력이 지속되면서 매크로나 기업 이벤트 대기하는 장세가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LG그룹 IT주들이 선전했고 코스닥은 2차전지 엔터 약세의 혼주세를 보였고요. 소프트웨어나 일부 통신 장비 정도가 선전을 보였습니다. 이 코스피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역시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이제 많이 들어왔던 그 여러 가지 이제 금융투자가 한 5조 원 이상 샀다고 했는데 1월 달에 그 물량이 거의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봤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오전에 코스피는 2,590선까지 반등 시도 나섰지만은 기관 수급이 다시 부담 속에서 전반적으로 오후에 하락 전환 보였다 볼 수 있겠고 특별한 반등 모멘텀이 부재한 것도 보여집니다. 과도했던 금리 인하 기대감도 다소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지리지리한 어떤 그런 지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서비스, 의약품, 금융 등을 매수했고 코스닥은 2차 전지와 인터넷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서비스 업종을 집중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비금속과 의료 정밀 기기를 매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전에 1310원 전후로 등락이 반복됐고 1310원 중반대 정도로 상승 전환했고요. 업종별로는 카카오나 네이버 등의 인터넷 강세, 서비스 업종이 상승세 보였고 미디어나 컨텐츠 그리고 데이터 센터 테마 부각되면서 컨텐츠의 중앙이나 삼성, SDS 등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건설 같은 경우는 추가 자구안 추진 중인 태형건설이 장 초반 21%대 급등세를 보였지만 상승폭이 오후에는 좀 축소됐고요. 의약품은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가장 부진했습니다. 자동차도 약세 지속하면서 운수장비가 하락세를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기간 외국인 매물 출회되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오후 들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지난주에 이어서 온 디바이스 AI 기대감 확대 속에 이스트 소프트가 이제 상한가를 갔고 폴라리스 오피스 등의 관련 소프트웨어 중에 급등이 나타나면서 IT 소프트웨어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제약과 일반 전기전자가 가장 부진했습니다. 두 분께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10시 그러니까 중국 개장 맞춰서 어느 정도 좀 지난 다음에 갑자기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클로징벨에서는 놓쳤어요. 요 현상을. 중증그룹 파산 뭐 요 이슈랑 같이 맞물려서 상해도 그때부터 개장하자마자 쫙쫙 떨어졌거든요. 요거랑 같이 연동시켜서 좀 볼 수가 있는지. 네, 뭐 중국 쪽은 이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자금 집행을 사실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판 QE라고 불리는 부분들이 좀 보였는데 오늘 중국 시장 하락세를 좀 보면 반도체나 IT 쪽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뭐 부동산 지표 때문에 뭐 갑자기 중국이 급락한 건 아닌 것 같고 예. 섹터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IT 쪽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그와 연관짓기는 좀 쉽지 않고 그리고 중국 쪽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규모 그 자금 투입을 좀 시작했고 네. 중국판 QE라고 불릴 정도로 대규모 자금 투입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뭐 부동산 관련된 위기론에 따라서 뭐 주가가 급락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연관짓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 우리가 뭐 디폴트 이슈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관련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쵸. 당연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매일매일 조금 디커플링 된다 할지라도 네. 업종 자체의 흐름들은 많이 비슷하게 가는 것들도 사실이거든요. 사실 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성장주들이 강세를 기록한다면 오늘 조정을 받은 반도체나 IT 쪽으로는 아무래도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 큰 물줄기에서의 흐름을 본다면 오히려 그런 중국에서의 뉴스보다 지금 어느 쪽으로 돈이 다시 좀 이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포인트를 짚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 이슈로 가 볼게요. 박근정 부장님이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게 네이버 웹툰 시장 올해 북미 상장 기대감 지속 등의 관련주 상승입니다. 네, 뭐 네이버 웹툰을 올해 상장 원년으로 좀 내부적으로 일단 일정을 잡은 것 같고 상장 관련된 리더십 정비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제로 꼽혀왔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이제 재무 전문가를 영입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 네이버 웹툰의 미국 본사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지난달 그 CFO 겸 최고 운영 책임자로 데이비드 리를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용수 네이버 웹툰 전략실장을 웹툰 엔터테인먼트 최고 전략 책임자로 승진시킨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거래액은 1,300억을 일단 돌파를 한 걸로 보입니다. 매출은 좀 크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수익성 문제는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상장 관련된 이슈가 좀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고요. 네. 오늘 키움증권에서 네이버에 대해서 웹툰 비즈니스가 메인 지역인 미국에서 성공을 목표로 최근 상장을 위한 정지 작업에 들어가는 등이 보인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평가를 했고 한 단계 높은 기업 밸류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비즈니스 모델 기반에 그치지 않고 2차 영상화 사업 등에 영위하는 글로벌 파트너와 전략적 제휴를 가져갈 개연성을 염두하면서 이 멀티 슈퍼 IP 기반의 독점적 영상화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웹툰 엔터테인먼트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시도 역시 상당히 공격적으로 추가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웹툰 하나 가지고 IP로 여러 가지를 그렇죠. 또 파생적으로 내놓는. 맞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원 소스 멀티 유즈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그 전략의 원년으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진을 띄워주시면 키움증권에서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연간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냈습니다. 이 보시면은 23년 기준으로 보신다면 영업이익이 역시 적자입니다. 매출액이 지금 보시기에는 뭐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죠. 2023년은 아직은 안 나고 22년 기준으로
23년 추정 나왔고 24년 추정 나와 있잖아요. 매출액이. 1조 660억. 예, 많이 나와 있죠. 작년 예. 기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매출을 가지고 있는데 네이버 웹툰만 놓고 보면 뭐 6,850억 정도 되고 있는 네.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적자이죠.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 이제 상장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주가가 좀 오른 이유는 그것도 있고요.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상당히 지금 뭐 이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재밌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슈퍼 IP로도 불리는 그런 네. 작품인데 오늘 이제 웹툰 업체들이 이제 제작사인 DNC 미디어를 필두로 키다리 스튜디오나 그다음에 Y랩, MBT 등의 웹툰사들이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강세를 보였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웹툰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높게 형성됐습니다. 아마 이제 요거 하나 질문드려도 될까요? 이 네이버 웹툰이 미국이랑 되게 많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분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 네이버의 자회사로 네이버 웹툰이 있는 겁니까? 아마 그건 저도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마 거의 자회사로 다 갖고 있는 걸로 거의 완전히는 아닌 것 같지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네이버 웹툰 얘기하니까 네이버 웹툰은 어차피 미국 법인이라서 상장하는 게 네이버랑은 크게 연관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관계를 조금 더 제가 확인해보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또 이야기를 해주실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 국내의 주요 플랫폼에서 공개되었는데 일단은 그 나 혼자만 레벨업이 6일부터 일본 도쿄 MX라든지 넷플릭스 그다음에 크런치롤 그다음에 애니맥스 그다음에 애니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티빙 라프텔 웨이브 이런 각각의 플랫폼에서 방영을 시작했다 보이고 국내에서는 12월 13일 CJ CGV에서 TV 애니메이션 1, 2화를 선행 프리뷰 형식으로 단독 개봉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좀 반응도 좋았고요. 주말 공개된 이후에 특히 해외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원작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라서 현재 미국과 일본, 프랑스, 영국, 인도 등의 다수의 국가에서 감상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보이고 연내에 시즌 2도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웹툰사들은 기존에는 수익원들이 웹툰을 통한 구독 매출이 거의 지배적인 매출이었는데 아마 웹툰사들이 원소스 멀티 유즈 전략을 올해부터 이제 변곡점을 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특히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 IP이기 때문에 아마 애니메이션과 게임 등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고 성공적인 수익화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추후에 나올 웹 컨텐츠도 새로운 성장축으로 똑같이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등의 유의미한 어떤 그런 쪽으로 기여가 될 것이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웹툰사들의 수익 모델 다각화를 통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을 걸로 보이고요. 말씀드렸던 그 네이버 웹툰의 상장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형성이 되면서 주목을 받았고 웹툰 관련해서는 제가 1월 3일 날에 네. 아마 관련된 웹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깊게 그 밸류 파인더 리서치 자료를 가지고 웹툰을 한번 평가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1월 3일 날 컨텐츠를 다시 한번 보시면 웹툰 내용이 좀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누적 조회수 143억 회. 지난주에도 관련한 종목들 잘 다뤄주셔가지고 그때 명앵커가 이제라도 만화를 그려야 되나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까 지분 관계를 여쭤봤던 게 사실은 카카오도 이렇게 잘 되는 거 떼서 또 분할 상장하고 상장권 때문에 이걸로 이슈가 어쨌든 됐었잖아요. 부정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 웹툰이 상장한다는 게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하고 지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 또 계속 이슈가 될 거니까 네. 부장님이 업데이트를 좀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내일이죠. 요거 발표 앞두고 CES 2024 기대감 부각 등의 일부 관련주 상승입니다. 네, 뭐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은 좀 회복세가 완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모리 부분이 이제 3분기에 적자였고 하이닉스가 3분기에 메모리가 흑자를 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었고 4분기부터 이제 어느 정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악화가 좀 개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조 단위로 늘어나면서 개선세로 접어들었고요. 삼성전자의 FN 가이드 쪽의 가이던스가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매출액은 70조 3,6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조 7,440억대 정도 추정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은 4조 4천억도
보는 쪽도 있고요. 4조 2천억대도 보는 쪽도 있고 4조 넘게 보는 리서치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컨센서스인 3조 7,440억은 좀 넘어서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은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단도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은 올라오는 쪽으로 보고 있는 국면입니다. 더군다나 CES 2024에 대한 기대감도 부각되면서 뭐 클라우드 AI 쪽에서 이제 발달된 AI 산업이 온 디바이스 AI를 확산되는 원년이고 아마 조만간 갤럭시 S24도 아마 AI 관련된 탑재폰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스마트폰, PC, 뭐 가전, 자율주행, 로봇, 뭐 CCTV 보안, 금융, 의료 등의 모든 산업에 AI가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AI 쪽이 집중적으로 이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네페스 아크라든지 뭐 네페스 파두, 이미지스, 3S, TSK, 하나머티리얼즈, 뭐 제주반도체, 아비코전자, 뭐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컴 등등의 뭐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도 역시 소부장도 괜찮았고요. 삼성전자는 좀 아쉽게도 뭐 약보합선 100원 네. 정도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장중에 그렇게 흔들리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반도체 하드웨어 쪽에 관련된 종목들은 꽤 많이 주가가 올랐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야기 나오는 것이 삼성전자가 현재 60에서 70% 정도의 가동률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디램 가동률을 올해 1분기에 80% 이상으로 디램 가동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빠른 것 같아요. 원래 올해 중반 정도 이후에 가동률이 좀 올라올 것으로 봤는데 현재 지금 1분기부터 가동률 80%대까지 올릴 것으로 봤는데 최대 가동률을 찍었던 2022년 4분기 수준은 아직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하지만 상반기까지 뭐 감산을 단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깨고 네. 아마 업황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 기사가 나온 것 같고 뭐 요즘에 이제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라든지 장기 공급 계약이 상당히 좀 자신감이 붙으면서 가격 수준이 좀 의미 있게 올라다 보니까 아마 가동률을 좀 올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디램 시장 중심으로 메모리 수요가 조금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감소폭을 현재 30%에서 15% 그리고 월 디램 웨이퍼 투입량을 47만 장에서 51만 장 수준으로 생산을 조금 올리는 쪽으로 생산 조절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가 좋을까요? 역시 가동률이 올라가면 소재 업종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드웨어 쪽에 관련된 뭐 장비나 뭐 HBM 관련, 뭐 우리가 CXL 관련, 그다음에 뭐 PIM 관련,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ASIC 관련 뭐 테마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쪽도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다소 조금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동률이 올라온다면 소재 업종,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말하는 한솔케미칼, 뭐 여러 가지 동진세미캠, 뭐 이런 종목들, 솔브레인 이런 쪽과 관련된 쪽이 네. 아마 좀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덜 좀 비싸고 덜 부담스러운 종목별로 소재 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뭐 반도체 소부장은 여전히 계속 강하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하나머티리얼즈도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냈고 최근에 뭐 제주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그렇게 잘 안 빠지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DDR5가 이제 진행되면서 관련된 종목들로 지금 서서히 주가들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DDR5 관련주로도 확산 매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역시나 여전히 지금의 주도 섹터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단순히 재고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실제 주문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를 우리가 반증으로 알 수 있는 건데, 사실 근데 반도체 분야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게 대형주와 중소형주거든요. 근데 이제 장세 자체는 이제 대형주 장세가 될 거라는 전망들도 워낙 많이 나오니까 과연 반도체를 투자한다면 어떻게 좀 비중 배분을 해야 될까에 대한 아이디어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지금 금융투자가 1월 달에 내내 판다고 하면 대형주 상세가 될까요? 프로그램 연계한 매도가 결국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거기에서 좀 이례적으로 막 확 많이 사준다. 이러면 모를까. 외국인들은 아마 오늘도 보면 그냥 선물 거래로만 왔다 갔다 하고 현물 거래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치고 있고요. 네. 그 선물로 외국인들은 움직이고 있고 이 선물 움직임에 따라 금융투자는 그냥 팔기 바쁜 프로그램을 계속 내고 있죠. 그러면 대형주들이 크게 가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러니까 지수단은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지수단이 코스피는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서기도 맞아요. 했고 그 조정 국면은 근데 그렇게 깊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실적 기준 0.9배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질 자리 구속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500포인트 내외 정도가 그래도 지지가 될 것이라고 많이 보는 것 같고 현재까지는.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 내려갈지 2,500 초반까지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정폭은 깊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에 의해서 대형주가 그렇게 좀 눌려진다면 아무래도 뭐 지수단보다는 종목 장세 위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오늘도 코스닥이라든지 뭐 계속 웹툰 그다음에 소부장 맞아요. 등등 포함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AI 소프트웨어 네. 계속적으로 좋죠.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좀 더 1월 달에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내일 잠정 실적 관련해서는 코멘트 조금 더 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 삼성전자가 뭐 실적 서프 나온다고 해서 뭐 올라가고 쇼크 나온 데서 빠지는 장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좋게는 나올 건데 아마 저는 좋게 나올 걸로 봅니다만 좋게는 나올 건데 이제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가 문제겠죠. 특히 이제 가동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코멘트가 컨퍼런스 콜이나들 통해서 가동률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아마 반도체에 대한 생각들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가동률이 올라가면 또 이제 공급에 대한 그렇네요. 재고가 아직은 정확하게 다 빠졌는가 뭐 이런 것들도 아마 가동률 이야기가 나오면 재고에 대한 이슈가 아마 코멘트가 될 것 같은데 재고가 과연 그만큼 빠졌느냐 이 확인하고 싶어 할 것 같고 재고가 충분히 빠지지 않았는데 가격적인 부분이 좀 자신감이 있어서 가동률을 올린다? 그럼 조금 우려스럽지 않을까요? 그 충분히 재고가 빠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아직은 보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 재고가 충분히 빠지지 않았는데 가동률을 올린다 이렇게 만약 해석이 된다고 하면 반도체 전체적인 분위기가 쏙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코멘트를 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근데 최근에 나왔던 뭐 여러 가지 리서치 자료를 보면 아마 낸드는 재고가 올해 1분기 정도부터는 적정 재고 수준보다 아래로 내려간다고 리서치 최근 자료가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네. 디램은 올해 3, 4분기 정도 돼야만이 적정 재고 수준으로 내려온다고 돼 있거든요. 그 리서치 자료는. 그러니까 아직도 재고 수준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재고가 충분히 안 빠졌는데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수요 드리븐 사이클은 아니잖아요. 네. 그죠? 수요가 엄청나게 좋아서 올라가는 사이클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산에 의한 사이클이죠. 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그나마 HBM이라는 뭔가 특수한 영역에서 좋아지는 건데 뭐 그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갈지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선단 공정 관련된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진다 기사도 지금 최근에 나옵니다. 네. 뭐 1B 뭐 디램 뭐 1C 디램 이렇게 해서 최근에 새로운 캐파 중에 선단 공정 그게 결국은 텍 마이그레이션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의 기존의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유진테크 이쪽도 지금 조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장비 발주가 나오면 이런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결국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HBM을 포함한 여러 테마군들이 주가가 꽤 올랐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좀 부담스러워 보이잖아요. 종목들이 좀 더 움직이는 종목이 각각에 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막 같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장은 아닌 것 같아요. 종목들이 이제 조금 부담스럽다 보니까 각계별로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눈을 좀 돌려서 좀 덜 오른 반도체 쪽을 보다 보니까 가동률 이야기도 나오고 네. 여러 가지 뭐 선단 공정 장비 투자 발주 이야기도 나오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오늘 불을 뿜었던 동네가 AI 소프트웨어 쪽. 오픈 AI가 이번 주에 GPT 스토어 출시한다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관련주가 또 올라갔습니다. 네, 이거는 금요일 날 이제 제가 방송을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GPT 관련된 GPT 스토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게 오픈 AI가 이제 그걸 이제 연다고 했는데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애플 앱 스토어를 약간 연장시키는 그런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말씀을 금요일 드렸었고 그와 관련해서 흥국증권에서도 오늘 리포트를 냈는데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네. 앱스토어 내 앱과 게임 수를 대해서 이제 나와 있고요. 2008년도 정도부터 그때는 2008년도에는 앱스토어에 뭐 앱이 한 5,000개 정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쭉쭉쭉 이제 시간이 늘어나면서 앱과 게임 수가 저렇게 뭐 몇백만 개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앱스토어 내에서 앱에 대한 여러 가지 숫자가 아마 연평균 130.9% 연평균 이렇게 급증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앱스토어 내 게임의 수가 이제 최근에 쭉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아이폰 판매량과 앱스토어 앱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개발자 누적 매출액도 나오는데 2008년도에는 당연히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매출이 거의 전무했을 거고 그 뒤로 이제 올라오면서 최근에 아마 한 1,400조 정도 되나요? 엄청나게 이제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지난 금요일 날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게 22년 기준 미국
미국 GDP의 4.3%에 달하는 매출액을 애플 앱스토어에서 이제 글로벌 앱스토어 앱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이야기들이 오픈 AI의 매출 관련해서도 오픈 AI도 사실은 이제 뭐 비영리 법인으로 이야기됐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쪽도 지금 현재 오픈 AI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57배 증가한 16억 달러, 약 2조 원 정도 규모로 매출 오픈 AI가 했다고 합니다. 비영리 단체인데 매출이 그렇죠. 2조 원. 네, 그래서 경영진 일부는 올해 매출 전망을 50억 달러까지 기대하니까 작년 매출 3배 정도, 3배만 와. 한 6조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네요. 그럴 거고요. CS 2024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주제가 All Together All 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모두 기술의 활성화라는 이제 개념으로 갖고 있는데 역시 핵심은 인공지능이고 전 산업의 AI화를 통해서 인류의 문제는 모빌리티나 푸드, 에그테크, 웰리스테크,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이런 혁신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양한 AI 기술이 이제 평가를 받고 있다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사진은 KB증권의 사진을 좀 가져와 봤는데 역시 중기적으로 뭐 온 디바이스 AI가 메모리 탑재량이 2배 정도,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2배 정도 되는 것 같고 일반 PC가 AI PC로 가면 2.7배 정도로 네. 이게 온 디바이스 AI 쪽에 탑재량이 늘어난다 하고요. 갤럭시 S24 판매량 추정이 16년 이후에 갤럭시 판매량은 최대치로 올라올 것이다. 좀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폰은 아마 전작하고 가격이 비슷하다 하고요. 조금 위쪽 상위 버전은 뭐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최초로 뭐 AI 폰이라고 불리면 네. 좀 판매량 입장에서도 좀 많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도 AI 챗봇 관련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랐는데 근데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 사진입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보면 국내 생성형 AI 스타트업 투자 현황이라는 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플랫폼 이름이 되게 재밌습니다. 주도주 아줌마라는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이 사진이 올라와서 제가 따왔는데 아저씨 다음에 이제 아줌마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노란색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갖고 네. 왔는데 이 노란색 표시를 보시면 대부분 주요 투자사가 캡스톤 파트너스나 컴퍼니 K 파트너스 뭐 등등 스톤 벤처스 뭐 아주 아이비 투자 그게 뭐죠? 창투사. 그래서 이제 이제는 조금 이 생성형 AI 주식이 가면 결국 관련된 창투사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뭐 실제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런 네. 것들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생성형 AI 관련된 스타트업에 투자를 어디서 했느냐 보면 창투사가 상당히 많다. 이런 점에서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요게 지금 대본에는 없어서 좀 그렇지만 AI 스타트업 우리나라 혹은 AI 상장된 그런 기업들을 핵심 기술이나 아니면 볼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 뭐 챗봇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그러지 네. 않을까요? 그리고 저도 이제 국내 스타트업 투자에 대해서 이제 그 기술을 다 이제 뭐 저도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네. 제가 말씀드리기는 감이 좀 어려운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 보면 역시 여기 말 나오는 것처럼 스타트업 투자잖아요. 스타트업 투자니까 어떤 기술이 어떻게 지금 실제로 되는지는 제가 가늠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이제 우리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생성형 AI가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들어간 회사들이 선점을 하게 되면 되게 후발주자들이 어떤 걸로 과연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은 좀 되고요. 뭐 오픈 AI가 워낙 잘하고 있는데 오픈 AI를 무너뜨릴 뭐가 나올까? 그 부분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좀 잘 보이지 않는다. 그 아성을 무너뜨릴 만한 회사가 정말 나올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왜 그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왜냐면 이거 AI 산업이란 게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와 자본이 필요한 산업이고 네네. 그러면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가 하고 있고 나머지 AI 뭔가 거기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실리콘밸리나 이런 좀 스타트업이 잘 될 수 있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그냥 AI 스타트업이 되나 해서 실제로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네네. 조바심. 조바심이 아니죠. 아니 근데 꼭 노파심.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기술력이 근데 이제 있으면 뭐. 죄송해요. 국내로 놓고 보면 이제 네. 우리가 폴라리스 오피스나 한글과 컴퓨터나 이런 것들 보면 마음 AI, 뭐 셀바스 AI, 플리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실제 뭐 오피스라든지 뭐 이렇게 한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접목을 해서 사실 바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상장사 중에 AI 기능을 접목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쪽은 실제로 잘 팔릴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번역 기능, 생성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어폰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대화하면 바로 번역을 해서 들려주는 네. 뭐 그런 것도 나온다고 지금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그럼 번역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뭐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실제로 매출에 수익 창출될 수 있는 쪽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인터넷이랑 플랫폼 쪽으로 갈 텐데 요 증권사 제목이 재밌네요. 네, 오늘 다울투자증권에서 분석 자료가 나왔는데 노랑은 노랑이고 초록은 초록이다. 이렇게 카카오랑 나왔습니다. 네이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각자 회사가 카카오는 카카오고 네이버는 네이버다. 그래서 똑같이 평가하기 좀 어렵다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 그 네이버의 연결과 별도 영업이익에 대한 시가총액 멀티플 추이인데 네이버의 밸류에이션은 역시 별도 영업 기준으로 20배를 저점으로 반등했던 역사를 보여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약간 검은색은 연결 영업이익 멀티플이고요. 이 약간 갈색은 별도 영업이익 멀티플인데 검은색 기준으로 본다면은 연결 영업이익 기준 멀티플은 20배 정도가 바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현재 밸류에이션 저점에 거의 준한 가격까지 빠져있는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아마 이걸 만든 것 같고요. 연결 영업이익 기준 멀티플 20배를 저점으로 반등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아마 다울투자증권 평가를 했고 카카오의 주가 저점은 성장률에 비해서 여전히 과한 멀티플이라고 판단해왔다. 그러니까 카카오는 여전히 상당히 좀 멀티플이 높게 고평가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도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훨씬 높은 멀티플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높은데 그러나 돌이켜보면 2017년도에도 카카오가 밸류에이션 논란을 딛고 주가를 반등했는데 역시 카카오는 자회사에 담긴 신사업의 가치가 단기이익 성장률 대비 높은 가치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회사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돈 버는 것보다는 자회사의 가치 평가를 높게 평가받아서 멀티플이 항상 고평가 논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매출 구조와 성장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평가 방식도 다소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다울투자증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에 플랫폼 현황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4분기 실적은 컨센에 모두 부합할 것이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아마 분기 기준 네이버 영업이익은 4분기가 4천억을 넘어설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좀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보일 수 있겠고 특히 생성형 AI가 광고 시장의 성장을 반등을 이끌고 있고 올해 1분기 구글과 메타 실적에서도 그 영향이 확인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생성형 AI 광고 지출액과 디지털 광고 지출액 내 생성 AI 비중인데 역시 급수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광고 플랫폼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네이버, 카카오 둘 다 이제 공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카카오는 이제 비용 통제를 통해서 이익을 성장하고 자회사의 시너지를 높이는 과정에서 자회사 가치가 성장한다. 그러니까 카카오는 좀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굉장히 사업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비용 통제를 통한 이익 구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네. 그리고 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지금 구간에서는 역시 성장주인 뭐 플랫폼, 인터넷 기업은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하는 것 같고 역시 다울투자증권에서도 네이버를 탑픽으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탑픽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 SDS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사업이 계획대로 순항 중이면서 밸류에이션이 좀 너무 싸게 거론됐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충분히 가능하다 봤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TV를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아프리카 TV. 네, 2, 3월경 시장 경쟁도 재편에 따른 성장 기대 가능. 이제 치즈직에서 이제 넘어오는 어떤 네. 그런 유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아프리카 TV를 상당히 좋게 봤는데 오늘도 주가가 좋았죠. 네, 오늘 아프리카 TV 관련해서 상상인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 트위치에서 아프리카 TV로 이동 현황 점검인데요. 역시 이제 최근에 넘버원 스트리머가 이적이 확정됐다는 겁니다. 우악굿. 예, 우악굿이죠.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우악굿이 이제 결국 아프리카 TV로 이적이 될 것 같고요. 4분기 영업이익도 233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6.3%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제 별풍선 매출이 견조하게 성장하면서 매출액이 679억 원으로 전 분기로도 성장 전환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 광고 쪽은 대형 게임사 신작이라든지 겨울 방학의 게임 업데이트 집행 때문에 게임 광고 매출이 분기 최대치까지 올라왔다 이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광고나 타 카테고리 매출도 성장하면서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까 지금 보시고 계시는 여러 가지 아프리카 TV 쪽에 오는 그런 방송인들 상당히 탑 티어들이 많이 이제 아프리카 TV 쪽으로 넘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마 취직은 단순한 수치로 보면은 아마 트위치 스트리머를 흡수할 가능성이 네이버 쪽에서 좀 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높은 그 어떤 그 동접을 아주 네. 그렇게 구가하고 있는 높은
탑 순위들의 어떤 그런 이동은 아프리카 TV 쪽이 좀 많지 않을까 싶고요. 우아크 동접 15만이래요. 예, 15만. 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접이 15만인데 아마 전체적으로 그 전체 아마 평균 수치가 14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아프리카 TV 평균 시청자 수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정말 높은 편이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인터넷 방송 평균 시청자 수 탑 30 플랫폼 현황입니다. 이 보시면은 대부분 아프리카 TV입니다. 내용 보시면 그죠? 그래서 7위에 랄로라는 쪽에서 이제 트위치에서 어디로 갈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13위 쪽이 악어인가요? 악어이고, 14위 한동수. 이쪽이 이제 트위치에서 지식 쪽으로 넘어갔는데, 나머지 보면 파란색 쪽이 대부분 다 30위권 안에서 아프리카 TV로 대부분 다 넘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TV 상당히 좋아질 수 있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아프리카 TV 별풍선 매출 추이입니다. 보시면은 뭐 지난 23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로도 별풍선 매출이 YY 성장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4분기에는 무려 30% 정도까지 성장을 별풍선이 매출 구이가 상당히 좋아졌다 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분은 니커 게임의 엔터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감사하게 받아왔는데요. 네. 트위치 이적 확정 현황입니다. 이게 보시면 트위치 쪽에서 이제 활동했던 그 아마 20위까지의 탑 티어들인데 네네. 파란색 돼 있는 게 아프리카 TV로 확정된 거고요. 그다음에 초록색이 네이버 취직인데 대부분 탑 티어들은 아마 아프리카 TV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 아직까지 미확정 부분은 대부분 다 네이버 취직 쪽으로 이제 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 쪽으로 어쨌든 탑 티어들이 어쨌든 많이 트위치 쪽에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프리카 TV를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키는 쪽이 아닌가. 그래서 네이버 쪽의 주가 상승분보다는 아프리카 TV 쪽의 흐름들이 상당히 견조하게 더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 표에서 빨강색 그 표시는 뭐예요? 슈카 형님은 빨강색으로 돼 뭐 있는데. 확정이 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네. 원래 이제 그 트위치 쪽도 같이 스트리밍 하다가 그냥 유튜브만 한다?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마 파란색은 아프리카 TV 확정이고요. 초록색은 네이버 지지 확정이고 표시 안 된 쪽은 아마 네이버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분위기로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아프리카 TV는 원래 있었던 골목 상권이 있고 네. 치지직은 또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네. 잘 되는 분들은 조금 더 인생을 받고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치지직이 뭔가 한 방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 근데 지금은 사실 기회일 수는 있죠. 이렇게 뭔가 갈 곳이 없어졌을 때 그렇죠. 영입을 해와야 될 텐데 한번 잘해야죠.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빨리 나오셔서 같이 노래방 가요. 아 그럴까요? 네. 저희들도 채널 하나 만들어서 노래방에서 한번 방송할까요? 건강하셨을 때도 안 갔으면서 아까 저희 클로징벨에서 네. 이 유학군 막 이런 거 남캠 얘기하니까 남캠 민준아 너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 채널을 안 하니까 네. 궁금은 합니다. 이게 개인 채널을 하게 되면 네. 어떤 반응일까? 같이 하나? 역캠이랑 그건 좀 위험합니다. 빨리 끝내야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힌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